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상훈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2018년 삼성의 첫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에 대한 사용기 특징, 세세한 사용법과 관련해서 2부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에서는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의 외형, 물리적인 특징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갤럭시 S9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신 분들이 대부분 갤럭시 S7 이전의 사용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갤럭시 S7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2부 영상에서는 1부 영상보다 좀 더 세세한 사용기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관련한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모델의 갤럭시 S7 엣지 모델, 왼쪽 모델의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앱 아이콘의 크기가 갤럭시 S7이 훨씬 크고 9이 좀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보이는 형태가 갤럭시 S7 엣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로 보이는데요. 자, 9 플러스는 가로 5개, 세로 5개, 자, 한 줄 한 열이 더 많게 보입니다. 자, 홈 화면의 경우이고요. 자, 앱스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스 화면에서도 갤럭시 S7은 가로로 4개, 세로로 5개인데요. 9의 경우에는 가로로 5개, 세로로 한 줄이 더 들어가니까 6개. 자, 모두 한 줄 한 열씩 더 많게 보입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한 화면에 많은 것들을 보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아이콘이 작게 보여서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알림창에서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자, 디스플레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자, 홈 화면의 배열 5/5, 앱스 화면의 배열 5/6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자, 홈 화면의 배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5/5인데 자, 4/5를 선택을 하고요. 자,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배열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홈 화면에서 아이콘의 크기가 아까에 비해서 좀 비슷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로는 한 줄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세로 길이가 S9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이콘 크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가로 보기와 세로 보기를 지원을 합니다. 자, 알림창에서 블루투스 옆에 있는 오른쪽 이 옵션이 가로 세로 자동 변환 보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파랗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로 세로가 변환되어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고요. 현재 세로 보기로 되어 있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들게 되면은 가로 보기로 전환을 합니다. 자,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그러니까 세로 화면으로만 고정해서만 볼 수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갤럭시 S9에서는 홈 화면과 앱스 화면에서도 가로 보기, 세로 보기를 지원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 부분에 가서요. 자, 톱니바퀴, 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홈 화면. 밑에 보시면은 세로 모드로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프를 시키면은 자, 세로, 가로 모두가 가능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가로로 들게 되면 가로 보기가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앱스 화면, 자, 홈 화면 모두 가로 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설정과 관련해서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노티스 바를 내리고요. 자, 설정 아이콘은 위에 톱니바퀴 아이콘인데요. 자, 우리가 톱니바퀴 아이콘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일일이 비교해 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정들을 지금처럼 아이콘 형태로 빼놨는데 이것을 빠른 설정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빠른 설정 아이콘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아이콘 바로 밑에 두 줄 이렇게 거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손을 대고 밑으로 쭉 내리면 추가적인 빠른 설정 아이콘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점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총 2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넘기면은 추가적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른 설정 아이콘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내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야지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한 번에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쓰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쭉 끝까지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설정 부분을, 빠른 설정 부분을 바로 이렇게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노티스 바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는 제가 봤더니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봤더니요. 세븐에는 없는 두 개의 빠른 설정 아이콘이 보이는데 그건 바로 엣지 라이팅과 돌비 애트모스 이 두 개의 아이콘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전체 빠른 설정 아이콘의 개수는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맨 마지막에 세븐에 있는 니어바이랑 퀵 애드가 빠지면서 이 두 개가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엣지 라이팅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비 애트모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기능은 음악이나 영화를 볼 때 스테레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와 관련된 그런 설정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저처럼 파랗게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길 절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소리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한데요. 참고로 이 돌비 애트모스의 의미는 일단 돌비라는 용어 자체가 음향과 관련돼서 자주 쓰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돌비라는 사람이 돌비 음향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음향과 관련된 표준에 이 돌비라는 이름이 항상 붙습니다. 자, 아주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잡음 억제 기술로 돌비라는 이름이 쓰였는데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서라운드 기술로 관련해서 많은 어떤 표준을 만들었는데 돌비 프로로직 그러면 5.1 채널 그래서 앞뒤 스피커가 있어서 입체감 있는 음향을 들려주는 그런 표준이기도 했고요. 이 돌비 애트모스는 가장 최신 돌비 프로로직보다 발전된 그런 음향의 표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천장에까지 스피커를 달아서 360도 입체감 있는 음향을 들려주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실제 그런 정도가 아니지만 360도의 입체감 있는 음향을 들려준다 그래서 이 표준 기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켜놓고 들었을 때의 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꺼놓고 들었을 때도 갤럭시 S7에 비교해서 스테레오 스피커여서인지는 몰라도 좀 더 여유로운 이렇게 음감 그리고 좀 저음이 약간 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켰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인권에 걱정 말아요 그대 라이브 노래를 들었습니다. 갤럭시 S7 스피커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소리가 들렸는데 애트모스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라이브 현장에서 제가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스피커는 밑에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붕 떠서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것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또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 음향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영화에서 좀 더 확실한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그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부각되기는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스피커 기능에도 굉장히 큰 차별화 성능의 장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길게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세세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자,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알아서 영화나 음악을 구분해서 이렇게 음장을 들려주겠지만 영화나 음악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요. 자, 이런 기능이 있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위에 이 화살표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세세한 이퀄라이즈 설정까지 가능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엣지 라이트닝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라이트닝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알림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알림 기능은 알림이 왔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진동이 울린다든지 팝업 창이 뜬다든지 했었는데요. 자, 엣지 라이트닝 기능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엣지 가장자리에 라이트닝 불빛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나 카톡이 왔을 때 가장자리에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기술인데요. 자, 화면을 끈 상태에서요. 제가 지금 요 핸드폰으로 자,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에 이렇게 파랗게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서도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엣지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엣지 라이트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특정 앱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모든 빠른 설정 아이콘이 해당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면은 관련된 설정으로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알림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문자가 왔을 때만 엣지 라이트닝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카카오톡을 깔아서 카카오톡에서도 이 기능을 쓰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해당 앱에서 알림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자, 다른 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밑에 보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자, 어떤 형태인가 현재 기본 형태인데 자, 프리즘 형태 약간 이렇게 컬러풀한 부분인데요. 자, 선택을 하고 위에 적용을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지금처럼 아까는 이렇게 파란색 단색의 엣지 불빛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컬러풀한 엣지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설정 아이콘 중에 와이파이 옆에 있는 소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은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일 겁니다. 현재는 소리가 나는 상태이고요. 한번 터치하면은 진동, 한번 더 터치하면은 무음 모드에서 어떤 벨소리나 알림도 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수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팅에 참석을 할 때 무음 모드로 해놓고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간혹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음 모드로 한 상태에서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소리가 나게끔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깜빡 잊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못한다든지 어떤 알림도 수신을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설명할 갤럭시 S9에 새롭게 추가된 이 기능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이 소리 부분을 길게 터치하겠습니다. 자, 길게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무음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 이 부분을 온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무음 적용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2시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2시간 동안 무음 모드가 적용이 되고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좀 더 세세한 시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설정을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30분을 하게 되면은요, 쭉 올리면 되는데, 자, 이런 인터페이스에는요,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완료를 하게 되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분 후에는 무음 상태에서 다시 소리가 나는 상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2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개 정도 영상을 더 만들 계획인데요. 4부까지 영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영상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도 갤럭시 S9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주옥 같고 정말 중요한 그런 새로 추가된 그런 기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부득이하게 영상이 늘어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빅스비와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주제로 각각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특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